네, 안녕하세요. KNS 중3과 예비고1 교수부장을 맡고 있는 박진아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고등 내신 팀장을 맡고 있는 현소연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앞두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특강과 정규 어떻게 병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보내는 예비고1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가장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고냐, 일반고냐? 요 시점이 돼도 아직까지도 좀 고민하는 경우들이 중학교 3학년 내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신 경우들이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좀 들어보면 제가 외고를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영어에 대한 유창성이 좀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라이팅도 좀 많이 해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스피킹 중심으로 좀 공부했던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신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좀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반면에 학교 성적 자체가 좀 좋고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고 전사반으로 들어가서 본인의 유창성을 기반으로 독해 쪽에 대한 어떤 실력을 좀 빠르게 정확하게 향상시키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후자 쪽에 조금 더 가깝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일반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의푸반 정도쯤에서 이제 서술형을 같이 병행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대비들도 먼저 좀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 외고 전사반으로 입반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유창성을 조금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고와 전사고의 특징, 그리고 일반고와 자사고의 특징을 좀 나눠 놓았는데, 뭐 언뜻 보셔도 외고 전사고 쪽은 좀 독해와 어휘를 더 강하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더 심화된 과정까지 해야겠구나. 하지만 이제 일반고 자사고의 경우에도 당연히 독해 어휘는 어느 정도 수능 수준까지는 해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문법이 결합된 형태의 서술형을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살짝의 차이를 지금 느끼실 거예요. 외고 전사고 레벨과 또 의대 프리미엄 레벨이라는 진학 고교별 최상위 반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진학 목표에 따라서 입반을 준비해 보시고, 또 그 진학 목표에 혹시 변동이 생기신다면 반이동을 통해서도 새로 이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반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고1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뭐 상중하로 편의상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장님도 이번에 보인고등학교 내신을 담당을 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각 수준별로 어떤 부분은 최소한 조금 짚고 넘어오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상중하로 나누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 예비고1의 시작은 자기 객관화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극상위권을 바라고 극상위권의 공부를 하고 싶지만 예비고1의 첫걸음은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세워서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씩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상중하로 나눴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자료화면도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원내에 제공되는 여름특강 프로그램과 같이 겸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 독해 영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고3과 수능 중심의 독해 수준의 학습을 진행해야 하고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논리 독해, 또 추론 독해를 통해서 확실하게 고난이도 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 또는 이제 수능 이상의 그 지문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형태의 독해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문법의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배웠던 모든 문법의 개념을 이제 뭐 개방형 어법이라던가 혹은 지문 어법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서술형이 단순한 영작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융합형이라고 하죠. 이제 뭐 요약을 한다던가, 그래서 독해와 어휘와 문법 실력을 고루 동반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고난이도 서술형들이 이제 대치권 중심으로 해서 점점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성문종합 영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난이도의 수능과 미 수능 외의 고난이도의 지문들, 또 단문을 통한 어법
내용의 어떤 적용, 그리고 고등학교 기출 스타일의 서술형 학습, 여기에 구문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종합 영어다. 우리 극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예비고1 학생들에게 한 달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강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학생들 중에는 그런데 온전히 이제 독해만 좀 집중해서 하고 싶은 학생들도 또 있을 거라서요. 나는 고3 난이도 혹은 그 이상의 초고 난이도 문항들 위주로 실전 독해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수능 실전 모의고사 고급반을 통해서 고3 사설 난이도의 모의고사를 매 회차 직접 시간을 재면서 풀고 등급을 확인하고 본인의 취약한 유형들을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 고3 독해가 조금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의 지문을 완성하는 목표로 이번 여름방학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 친구들 역시도 물론 고3보다는 고2 지문이 조금 쉽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문 구조를 분석하고 또 정확하게 정답과 오답의 단서를 찾는 형태의 훈련을 통해서 변별 문항을 대비해야 하겠고요. 또 이 친구들은 이제 구문 어법을 통해서 좀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로 들어있는 다양한 어법 개념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정오답의 근거를 작성할 수 있는 훈련이 집중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고등학교에 가면 어려운 서술형을 접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권 고교의 유형별 학습, 독해 지문들, 또 문법에 대한 개방형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 문제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직접 접근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배양해 가는 것이 이번 여름학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련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특강이 있다면 성문 기본 실전과 수능 구문 실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이 영역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특강을 한번 선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독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도 높게 하고 있는데 우리 중위권 학생들이 만약에 어법을 지문화했을 때 광범위한 어법 속에서 본인이 정확히 적용하는 훈련이 덜 되어 있다면 성문 기본 실전을 통해서 구문 어법, 또 지문 어법, 또 개방형 어법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법은 어느 정도 잘 하는데 독해가 조금 아쉽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능 구문 실전 특강이 이번 여름부터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구문 독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문 속에 숨겨져 있는 논리성, 또 논리 도구들을 찾아서 그 전과 후의 논리성을 연결하고 또 이것을 실제 지문에 연결을 해서 얼마나 본인이 학습한 내용들을 실전 독해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지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특강이니까요. 우리 중위권 학생들은 해당하는 특강들에 많은 관심과 또 신청 부탁드릴게요.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영어 공부를 다시 재개하거나 혹은 아직은 이제 첫걸음을 정말 내딛고 있는 우리 기초가 다소 부족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제 이 친구들은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문법들을 잘 정리하여서 이제 고등어법으로 나가는 첫걸음을 딛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해의 경우에도 사실은 정말 읽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어떤 학생들은 읽는 것도 사실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어 몇 개 아는 걸 가지고 답을 그냥 찍는다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의 독해 수업은 사실상 단어 암기와 또 정확한 구문 분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법 역시도 그 개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위권이라고 해서 뭐 고등학교의 입학 과정이 늦춰지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남아있는 시간은 6개월에서 8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역시 강남권 유형서를 조금씩 접근을 하면서 다양한 고등학교별 지문과 유형들의 탐색과 또 조금씩 익숙해 나가는 과정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텐데요. 특강으로 좀 추천을 드리자면 아마 개념 정리가 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문기본 개념 특강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중학교 문법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등 내신에도 빈출되는 어법까지 모두 총망라되어 있으니 여름방학을 통해서 핵심 단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개념 정리라고 해서 딱딱할 것 같아요. 3시간 내내 필기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가 실제 학원에서 직접 제작한 워크북도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독해의 경우에는 아마 구문 독해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제 수능 구문 심화라던가
수능 구문 완성의 특강을 추천드리는데요. 어느 정도의 지문을 풀 수는 있으나 뭐 빈칸 순서 삽입 등의 본인이 이제 풀고자 하는 목표 난이도의 지문에서 고난이도 유형에서 막힘이 있는 학생들은 수능 구문 심화를 통해서 약간의 논리성도 같이 동반되어지는 조금 길어진 구문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이 들어가야 하겠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독해가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구문 완성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문 독해 자체도 저희가 문법이라는 용어가 일부 좀 동반되기는 하잖아요. 기본적인 의미 단위의 끊기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강을 듣는다면 약간 문법 독해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 힘든데 하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을 테니 우리 첫 걸음을 딛는 우리 하위권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고 여름방학에 적절한 특강으로 신청하여서 본인의 실력 향상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면 이제 속칭 하위권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맞아요.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휘를 본인이 알고 있는데 그거를 넣었을 때 이게 맥락이 이상하면 거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 힘이 조금 약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영어 공부를 집중하는데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어휘는 잡아야 된다라고 반드시, 그것만큼은 반드시 조금 잡는다라고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위권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풀지만 정확한 근거를 짚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를 좀 풀어가면서 내가 틀린 문제들의 근거가 어딘지를 좀 정리해 본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권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실무 고급, 성문 종합 이런 것처럼 좀 고난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내가 답이 될 만한 부분을 찾기 위한 전경과 배경, 부가적으로 좀 빠져도 상관없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내가 파악하는 부분이 좀 주력되어 있는 수업이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걸 조금 더 내가 이번 방학 동안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잡아갈 수 있는지를 좀 결정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직 고등학교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더 관심이 있는 고등학교는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외고나 전사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일단 입학은 하는데 내년부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조금 확신이 없고 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조금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이 있을까요? 들어가는데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가고 싶다면 왕관의 무게를 버텨야 된다고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들어가서 잘 해야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쌓아가야지 라는 걸로 방향을 좀 잡아보시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반이 일단 저희 쪽에는 외고 전사고 반, 요거는 저희가 3월 달부터도 계속 진행 중인 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이 뭐 탭스라든지 그게 독해든 아니면 뭐 어법이든, 그리고 GRE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휘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중간에 고난도 독해도 추가적인 지문, 그 단순히 수능이 아니고 정말 원서나 아니면 뭐 되게 철학적인 도서에서 따오는 그런 지문들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능이나 내신을 위해서 높인다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유창성을 끌어올린다라고 초점을 두고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제 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놓칠 수는 없는지라 저희가 이제 탭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어법까지 내가 정리를 했는데도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이 탭스 어법이라는 것 역시 유창성을 좀 더 주안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되게 딱딱한 것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는 하지만 기존에 학습이 되어 있는 학교 과정의 그런 영어에서 좀 더 확대돼서 실용적인 수준까지도 넘어간다. 그렇게 좀 잡아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수업이 성문 종합, 아니면은 이제 수요일날 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는 고난도 어휘, 독해 부분까지도 병행을 하신다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장시켜서 양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특강들로 좀 더 메꿔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특정한 외고를 가고 싶다, 아니면 아직 학교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외고나 전사고를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수준의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는 이제 예비 대연 외고반,
또 예비 한영외고반의 이름으로 이제 그 특정 외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완전히 집중하는 특강, 그리고 이제 좀 보편적으로 외고를 준비하고 전사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외고 집중반이라던가 또 전사고 집중반 특강이 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고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원외고에 뭐 심형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국제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IB 잉글리시도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좀 고민이 가장 큰 친구들은 그 외고를 가기는 가는데 지금 내가 아직까지 그 외고 전사고라는 레벨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친구들의 고민이 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외고 전사 프랩이라는 레벨이 이번 여름 학기부터 같이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보낸 친구들은 사실 누구나 외고나 전사고를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만 입학한 후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이 아직 조금 부족해서 고등학교 3학년 난이도의 수능 독해 연습이 더 필요하고 외고 전사고보다는 문법에 조금 더 비중을 두어야만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위한 반이고요. 기본적으로 외고나 전사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국어나 영어나 사회 과목이 모두 A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저희 입반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설사 내가 이번에 외고 전사고나 외고 프랩반으로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의대반이나 의프반으로 배정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특정 학교를 좀 염두는 해보는 중이다 라고 하면 특목고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를 기반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게 현재적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예측치가 높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문제 유형이,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의 내용이 어떤 수준이고 그거에 비해서 내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 다음에 수업을 결정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도 어떤 특강을 병행했을 때 이게 시너지가 날지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기회니까요. 반드시 특목고 실전 모의고사도 별도로 응시해서 정확한 상담 그리고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고나 전사고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겠어요? 아니면 저는 조금 노력을 들여서 뭐 옆에 구에 있는 자사고를 가겠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보이시는 화면에도 저희 학원에 지금 여름 학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예비고1 레벨 편성이 보이시고 또 뭐 정규 반 수강생들을 위한 특전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고나 자사고를 가겠지만 어려워진 고등 내신도 대비해야 하고 또 이제 1등급이 10%로 확장이 된 이 시점에서 또 모의고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1등급을 3년 내내 내려면 어떻게 지금 예비고1로서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일반 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외고에 갈 실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고 전사가 훨씬 더 점수가 월등하고 그렇지 않은 반들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의프반에서도 하나고 진학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고 상상고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절대 뭐 이과 쪽에 어떤 색깔이 좀 강하다고 해서 절대 영어가 밀리는 스타일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이 소화를 잘 해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공부를 좀 하겠다라는 걸로 그 목표를 잡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점수가 훨씬 더 좀 좋은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의대 프리미엄 반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은 실질적으로 외고전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탭스 어법이나 그리고 탭스 이상의 어휘를 같이 공부하는 건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수능 중심으로 이제 독해가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도 고난이도 그 빈번하게 아이들이 틀리는 유형을 중심으로 저희가 또 잡고 가기 때문에 실제 퍼포먼스는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룹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 제가 이제 의대 프리미엄반 담임을 쭉 해보면서 아이들을 보면 되게 걱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 중에 네. 오답 노트 써오라고 그러면 이게 오답 노트인지 아니면 그냥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여가지고 온 건지 정말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걱정했던 케이스들도 이번에 시험 어떻게 봤니? 이렇게 물어보면 영어 제일 안 했는데 1등급 나왔어요. 프로그램을 따라를 하면 그래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 친구들이 그 클래스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점수가 받쳐주니까 내신 정도는 본인들이 뭐 되게 힘들어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한 3년 차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반드시 따라가게끔 이제 챙겨줬던 부분은
강남 내신 실전 모의고사 응시입니다. 이걸 결석을 했다 못 봤다 안 됩니다. 와서 보셔야 되고, 스파르타 집중관리에서도 저는 저희 반 아이들한테 구문이나 어법을 추천은 하지는 않았고요. 수능 쪽으로 무조건 봐라. 그래서 내신이랑 수능에서 격차가 어느 정도 나고 그 격차가 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를 봐서 필요하면 특강 더 들어라 해서 그렇게 좀 진단을 해줬었던 상황이었거든요. KNS에서 정확하게 의대 프리미엄 반이 그냥 의대보다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서술형도 의대반 대비 2배 정도를 저희가 더 풀리고 있고요. 강남 내신 실전 모의고사는 의대 프리미엄 아이들이 빠지면 등급 산정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저희가 무조건 들어오면 무조건 이렇게 봐라, 그런 강제적인 걸 좀 걸어서라도 등급 관리를 좀 계속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뭐 한시적으로 풀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설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따로 아예 그 학교별로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끼리 맞아요. 예, 다시 풀이 과정을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거랑 그리고 실제 내신 등급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이 2개 프로그램을 반드시 꼭 참여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반명이 되게 많이 바뀐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이미 이제 요걸 알고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 레벨이 줄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레벨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이해도, 현재 지금 학습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나눠 놓은 것이고, 사실 어느 레벨에 있든지 간에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보게 되는 모의고사와 내신에 대한 준비는 각자의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는 시기이기는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현재 할 수 있는 공부,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공부를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저희가 내신도 내신인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지, 바로 수행평가인데요. 수행평가의 비중은 뭐 크게는 60%까지도 되기 때문에 예비고일로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수행평가에 대해서 약간 중학교 때랑은 색깔이 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사실상 뭐 그쵸. 아이들의 극간차를 엄청나게 벌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일단 나오는 과제 수준 자체가 뭐 제가 맡고 있는 경기여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남녀 그 성평등에 관련된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역차별에 대한 너의 생각은 여학교를 두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것 같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글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 총 6번의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진행이 되는 정도라고 하면 확실히 중학교 때랑은 이 온도 차이가 커지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역차별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견을 피력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수준의 어휘와 그런 문장 단위로는 사실상은 디테일하고 실질적인 예시를 뭐 이렇게 증거로 쓰기가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논리력을 잘 피력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어법이랑 구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어휘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려하게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성문종합 영어에 나와 있는 그런 비문학적인 글들 수준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인풋이 그렇게 좀 들어가주면 결국엔 내가 만들어내는 그 아웃풋도 훨씬 더 본인의 그 논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문종합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지금 피부에 와닿게는 수행평가라고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구문에 대한 이해랑 독해력, 논리력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다시 수능에서는 또 등급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대나 의포반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서술과 독해와 어법을 통해서 좀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적합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어법을 아이들이 개념을 잡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나는 경우들이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의대반 이하에 있는 그 레벨까지도 좀 아우를 수 있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어법이 너무 안 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저에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공통되게 항상 물어보시는 게 리뷰 테스트는 항상 통과하던데 숙제도 A던데 왜 정기평가 점수는 왜 이러죠? 이제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독해의 경우에도 아이가 뭐 단어도 통과했다라고 연락이 오고 숙제도 항상 A인데 왜 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나쁘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아직은 이제 중학교적 사고방식과 중학교적 학습법으로 점철된 이제 그런 공부 방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처럼 이제 광범위한 형태의 시험을 보았을 때 이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조금 미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으로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문법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보자면요. 뭐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리뷰 테스트,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도 보게 되는 중학교 3학년까지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일부 누적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범위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한정적으로 좀 임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성실성만 뭐 부여된다면 충분히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라 뭐 저희가 실력이라기보다는 성실성을 보다 보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정기평가 같이 생긴 조금 긴 시간 동안 여러 문제를 범위가 없는 형태로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제 정말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지문으로 또는 구문의 밑줄이 전혀 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걸 뭐 3개 골라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하면서 이제 당황하는 거죠. 본인이 어떤 문법 단원부터 넣어야 하는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전환기라고 보여집니다. 개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중학교 내신과 뭐 평소에 공부하고 있는 문법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큰 테스트에서 많이 실수하고 긴장하고 방법을 잘 못 찾겠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문기본 실전이라는 특강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단원이 정해져는 있습니다만 구문화된 어법 그리고 지문화된 어법, 여기에는 이제 그 배우고 있는 단원이 아니라 누적된 혹은 이제 아직 다루지 않은 단원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어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을 진행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고등에서 다뤄졌던 어떤 기출문제의 일부도 저희가 같이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미리 보는 고등 내신 같은 효과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드시 이제 어법 포인트를 작성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특강이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찍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하단에 본인이 어떤 어법 포인트를 적용했는지를 필기하게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몰랐었던 어법도 계속 반복해서 필기하는 과정 속에 익힐 수 있게끔, 그래서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특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념이나 용어가 조금 어렵다, 이제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좀 두렵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여름방학에도 개념을 정리한다거나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면 성문기본 개념을, 그리고 용어부터 시작하는 또는 이제 중학교 문법에 좀 총정리 위주로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수능기본 문법의 특강을 수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난이도의 지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학생,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에서 1등급을 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수실모, 수능실전 모의고사 고급 특강을 통해서 한번 고난이도의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집중훈련을 할 수 있는 특강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렵죠. 고3 사설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목표하는 바가 높은 친구들은 이제 이런 수업을 통해서 조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높은 단계의 모의고사를 볼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논리성을 좀 키우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구분 실전을, 그리고 아직까지 구문 독해를 그래도 조금 더 꼼꼼하게 들어가야 하는 단계의 친구들은 수능 구문 심화를, 문법의 용어들로부터 의미 단위로 끊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구문 완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수준에 맞는 특강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저희가 실제 독해에서 적용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광범위한 형태 어떤 긴 시간 동안 풀어내는 시험에서도 분명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훈련은 반드시 예비고일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꼭 특강이 아니더라도 뭐 저희의 정규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내가 실전 독해 연습을 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희 재원생 특전 중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수능 실전 클리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완전히 듣기까지 다 포함해서 한 회분의 모의고사를 보고 100점 만점으로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점수와 등급도 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내가 듣기를 들으면서 어려우지 않은 독해지문 어디까지를 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듣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법,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파악할 수가 있고 본인이 현재 자주 틀리고 있는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주 틀린 유형의 오답 유형도 무엇인지까지 만약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본인의 메타인지가 가능하고 또 고등학교에 입학 전 본인의 취약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강이든 클리닉이든 좀 실전 독해에 대한 연습은 아주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왜 구문까지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리고 실전이 조금 나눠져 있나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이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좀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읽는 이 문장은 어쨌든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어법이라는 거를 잘 사용을 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메시지가 맥락상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는 걸 흐름으로 잡았을 때 그럼 이 문장 자체의 메시지를 나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 구문이나 어법을 또 거꾸로 짚어보는 그 양측이 좀 교차하도록 공부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해요. 아예 초반부터 좀 많이 다져가는 게 지금으로서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 특강도 저희가 앞쪽일수록 구문 중심으로 독해 특강을 깔아놨고, 요 부분이 병합이 잘 되는 친구들인데 이제 논리적으로 약간 좀 아직은 중학생이라서 안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 수실목 고급이라든지 성문 영어를 통해서 좀 더 추상적이어서 내가 정말 독해를 하면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그 내용의 연계성을 파악해야 되는 거에 주력하는 수업으로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특강을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해를 저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구문이 문제가 아니고 논리력의 문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답근거를 되게 닥달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번에 좀 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바뀐 부분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여름학기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되는 그 강남권 일단 실전 모의고사, 또 우리 외고전사 친구들을 위한 특목고 실전 모의고사는 여름학기 기간 동안 주 1회 진행이 되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찾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이니까 가능하면 온라인 수강이나 결석하지 말고 매주 참여할 수 있었으면, 또 주말반 친구들도 요 시험이 응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의대자사 레벨부터 예비고일 마크를 달고 있는 3개의 레벨까지 저희가 강남내신 유형서를 부교재로 쓰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독해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다뤘다면 이번 여름에는 또 문법에 대한 고민이 큰 친구들을 위해서 실제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그 지문 어법을 저희가 많이 공개하고 책화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념 적용이 힘들어요, 조금 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해와 문법 양분화되어 있는 이 강남내신 유형서를 통해서 범강남권의 기출 지문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남권 최신 기출 서술형은 뭐 저희 학원의 자랑이죠. 의대 프리미엄반은 아주 집중하여서 많은 문항들을 풀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의대자사반도 지금 수능 최상위반까지 저희 봄학기 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학기부터는 이제 의대 프리미엄반, 의대자사, 예비고일 마스터, 예비고일 심화반까지, 그러니까 우리 수능 완성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도 이제 처음으로 고교 기출 서술형에 이제 접근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모두가 뭐 15문제, 20문제씩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벨별로 저희가 차등하여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저는 스타터인데요 라고 하시면 여름학기 한 학기만 더 열심히 공부한다면 저희가 가을학기부터는 스타터반 친구들과도 이 교재를 함께 풀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KNS에서 정규 프로그램이 수능으로만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3월 달부터 강남 고등학교 내신 유형서를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년 내내 고등학교 내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원이고요. 저희는 혹시라도 지금 뭐 이게 방학 때니까 새로 생겼나 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3월 달부터 1년 내도록 그걸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그게 이제 본인의 실력화가 됐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독해를 읽을 때 그냥 뭐 단어와 감에 의존해서 그야말로 찍어서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방지하고자 저희가 독해 오답 노트를 조금 리뉴얼하게 되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지문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나 또는 주제도 찾고, 핵심이 될 만한 사항들도 적고, 그리고 정답의 근거 본문에서 찾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오답 근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학생들은 반드시 오답의 근거도 좀 작성하도록 수업 시간에 지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유형화를 해서 오답을 적을 수 있도록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간접쓰기 유형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그널 월드를 통해서 연결의 구간인가 단절의 구간인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게끔 하는 이제 노트를 마련했고, 또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구문에 대한 아쉬움이 좀 존재해서 필수 구문들은 좀 직접 작성하고 구문을 끊어서 해석해 볼 수 있게끔 옆 페이지에도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으니 아마 노트를 성실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두 달 학습해 나간다면 분명히 독해에 대한 그 보는 눈이, 그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추론까지 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죠? 뭐 교재도 종류가 많고 숙제도 왜 그냥 풀어오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마지막 여름방학인 예비고1의 첫걸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좀 다뤄야 하는가, 그 필요성을 좀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고 따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졸업을 하고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은 여기서 공부했던 지문, 뭐 반배치고사에서 그대로 나와서 저 너무 쉽게 풀었어요. 뭐 첫 번째 모의고사 범위에 들어갔던 지문들이 제가 뭐 어떤 서술형 교재 혹은 뭐 어떤 유형서에서 제가 배웠던 지문이랑 똑같아서 너무 편하게 공부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접해볼수록 고등학교 때 훨씬 편해집니다. 이것은 정말 그동안 저희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약간은 힘들죠. 여름방학 덥고 지치고 뭐 수학 과학도 해야 하고 할 게 너무 많은 시기인 건 맞지만 또 저희와 함께 한 걸음 더 좀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학으로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기말고사 잘 보고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또는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정규반부터 저희 같이 수업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이제 7월에 우리 학생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